방역당국은 광복절 연휴 기간 여행 등 이동량이 크게 늘면서 이로 인한 감염 전파가 우려된다며 이번 주가 4차 유행의 확산세를 가를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22억 규모의 내년도 은평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자투표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버스 운전기사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은 1인당 80만 원으로 버스 운전기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우려했던 대규모 집회는 없었지만 이동량이 크게 늘면서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최일선에서 일하는 보건소 직원들의 우울감이 상당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 심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7일 0시 기준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366명으로 양천에서 12명, 은평에서 13명이 나왔습니다. 사흘간 이어진 광복절 연휴로 검사 건수가 3만 명대로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확진자 접촉이 2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도 12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광복절 연휴 기간을 비롯해 여름 휴가철로 인한 영향이 이번 주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확진자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연휴 동안 지역 간 이동이나 다중 이용시설을 방문하신 후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거나 없어도 불안하시면 복귀 전에 적극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의 백신 접종 완료자는 190만여 명으로 전체 서울시 인구 대비 19.9%입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 정부는 미국 모더나사가 8, 9월에 공급할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대하고 9월 공급 일정도 앞당기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모더나 백신 공급 물량 축소 문제에 대한 정부 항의에 따른 결정입니다. 우리 대표단은 모더나사 측의 자정 공급 일정 번복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항의를 표명하였고 모더나 측은 한국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이번 주까지 구체적인 물량과 공급 일정을 통보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방역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보건소 직원 대다수가 업무 과부하로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명 중 3명은 우울 위험군으로 나타난 가운데 약 20%는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심리 지원을 강화하고 인력 확충 등 실제적인 구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은평구가 이달 말까지 건설 현장 근로자를 위한 찾아가는 선별검사소를 운영합니다. 대상은 3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건설 현장 9곳으로 검사 인원은 2,800여 명입니다. 은평구 관계자는 최근 2달간 지역 내 건설 현장 근로자와 외국인 일부가 코로나19에 감염돼 현장 근로자들의 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버스 운전기사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마을버스, 공항버스, 전세버스 운전기사입니다. 지원 금액은 운전기사 1인당 80만 원입니다. 신청 기한은 오는 23일부터 9월 3일까지이며 지원금은 운전기사 계좌로 개별 지급됩니다. 은평구가 내년도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을 결정하기 위한 주민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선정할 기회인데요. 네, 관련 내용을 은평구청 협치 담당관 박남주 참여구정팀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선 참여 예산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예산 편성 등 구의 예산 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참여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저희 은평구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지 올해로 11년이 됐고요.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현재 전국 우수 사례로 많은 운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은평구 참여 예산 주민 제한 예산은 총 30억 원으로 구 정책 과제가 20억 원, 청소년 사업이 2억 원, 지역 사업이 동배 5천만 원씩 총 8억 원입니다. 이번 투표에서는 총 22억 원의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기반으로 만든 정책 과제에 대하여 지난 12월부터 2월 말까지 주민 제안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였고요. 접수받은 아이디어와 사업에 대해서 오픈 채팅방과 영상을 통해 온라인 주민 공론장을 운영해서 주민들과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 제안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업 제안서를 구청의 해당 부서에서 검토했고요. 또 참여예산위원회의 해당 분과와 참여예산 청소년 정책 추진단에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책 과제는 7개 과제 14개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청소년 사업은 11개 사업이 투표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주민 투표는 8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온라인 및 은평구의 동주민센터와 도서관 등 주요 거점에서 오프라인으로 사전 투표를 진행하고요. 9월 4일 온라인 주민총회의 최종 투표 결과를 합산해서 100% 주민 투표로 2022년 실행될 참여예산 정책과제와 청소년 사업이 선정되게 됩니다. 네, 어떤 사업이 후보로 올라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주민들이 야간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골목길 접어들 때도 편하게 안심하고 걸어요와 주민교육 다양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시민교육 활성화, 또 북한산 생태공원을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책로와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은평 생태, 역사, 문화, 체육 둘레길 조성, 무단투기 상습 지역에 CCTV를 설치해서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자원순환 은평 만들기, 또 수동 휠체어를 전동으로 전환하는 탈부착 보조장치인 전동 이동 보조장치를 여행 등 외부 활동을 위해 대여하는 정신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통한 건강마을 만들기, 어린이 보호구역 LED 바닥 신호등 설치 사업과 강설 취약지역 태양광 액상 제설제 살포장치를 설치하는 기타 교통, 또 기타 하천 제한 사업으로는요, 창릉천 주변 산책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11개의 청소년 사업이 투표 대상으로 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으로 투표에 참여하셔서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시면 사업 설명 동영상 자료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투표 방법과 또 주민들이 투표할 때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면 좋은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투표 방법은 온라인 방법으로는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요. 또 은평구청이나 은평구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에서 은평구민 제한 정책과제와 청소년 사업 투표에 참여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은평구청과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이 밖에도 저희가 9월 4일 날 11시와 15시에 은평구청 유튜브로 생방송되는 주민총회, 청소년총회에서 실시간 투표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하실 때 고려하실 부분은 우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지, 다수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주민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시급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셔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투표로 선정되는 사업이니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평구청 박남주 참여구정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염 경로와 관련해 이름이 공개된 뒤 은평구와 법정 다툼을 벌여온 보수단체 대표 주옥순 씨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 22단독은 주옥순 씨가 은평구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은평구가 주 씨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주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은평구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등을 공개하며 주 씨의 이름을 노출했고 이후 주 씨는 김 구청장과 담당 공무원을 명예훼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서울시가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를 정비합니다. 서울시는 2023년까지 한강 자전거 도로 전면 재구조화 완료를 목표로 내년에 자전거 도로 전 구간에 정비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올해에는 사고가 잦은 구간을 정비하는데요. 최근 5년간 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한 15곳에 대해 교통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개방형 자전거 쉼터를 만듭니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전면 재구조하는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불가치한 조치임을 모두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이 중요한 거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거의 문을 닫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또 4단계로 확 올라가면 사람이 아예 안 먹는 거죠. 월세 못 견디고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 때문에 못 견디고. 저는 이제 더 이상 대출 받을 곳이 없어서 아이 돌반지와 예물도 팔아서 임대료를 낸 상태입니다. 담 10만 원씩이라도 팔아야 뭐 밥을 먹고 사는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현실에 지금 너무 기가 막힌 거지. 그냥 꾹꾹 참고 있는 거지. 이 자영업자들 정말 막 피눈물 나지, 피눈물 나요. 국내 한 맥도날드 점포가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버리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네, 유효기간이 표기된 스티커를 덧붙이는 일명 스티커가리 수법을 썼다고 하는데요. 몇 푼 더 벌겠다고 소비자의 건강은 뒷전으로 생각한 겁니다. 네, 더군다나 이 대규모 음식 프랜차이즈 업체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겠죠.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